반지 원정대,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 익숙한 이야기 바로 한꺼풀 아래에 이 세계를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끼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구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속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원정대 여정의 정말 핵심적인 순간들만 딱 모아놨습니다. 모든 건 평화로운 샤이어에서 시작되죠. 프로도가 삼촌 빌보에게서 절대 반지를 물려받으면서요. 그리고 곧장 리븐델에서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9명의 운명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모리아의 깊은 어둠 속을 지나고 로스로리엔의 신비한 숲을 거치면서 이들의 여정은 상상도 못했던 비극과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여정.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서사의 표면이죠. 거대한 악의 힘을 파괴하기 위해 모인 영웅들의 뭐랄까요, 정말 숭고한 임무에 대한 이야기. 그 위대한 시작은 리븐델에서 했습니다. 9. 이 숫자는 바로 중간계의 자유종족들을 대표하는 9명의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리븐델에서 딱 하나의 목적으로 뭉친 거죠. 바로 저 절대 반지를 운명의 산 불길 속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할 리가 없죠. 모리아 광산, 그 깊고 어두운 곳에서 원정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고대의 악, 발로그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원정대의 길잡이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간달프를 저 깊은 심연 속으로 잃고 맙니다. 간달프를 잃은 원정대가 절망 속에서 겨우 도착한 곳이 요정의 숲 로스로리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왕 갈라드리엘이 프로도에게 정말 뼈아픈 경고를 하죠. 가장 큰 위협은 저기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서 나올 거라고요. 반지의 유혹이 동료들의 굳건한 유대감마저 시험에 들게 할 거라는 그런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맙니다. 반지에 타락시키는 힘이 서서히 그들의 유대를 좀먹기 시작한 거죠. 특히 곤도르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힌 보로미르가 결국 반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이 내부 갈등이 외부의 공격과 맞물리면서 보로미르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이 모든 걸 지켜본 프로도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나 때문에 친구들을 타락시킬 순 없어. 결국 혼자 모르도르로 떠나기로 한 거죠. 이렇게 원정대는 흩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큰 줄기입니다. 정말 서사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왜 이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나 진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냥 잘 만든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의 역사를 읽는 것 같은 이 생생함,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어, 영어로는 컨랭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톨킨은 이런 개념이 학문 분야로 자리 잡기도 한참 전에 이걸 거의 완벽하게 구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톨킨의 천재성은 그냥 스토리를 잘 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표면을 한 겹 벗겨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세계, 단어 하나하나로 쌓아올린 그 거대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톨킨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어떤 세계가 진짜처럼 느껴지려면 그 안에 사는 민족들이 각자 고유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 그냥 단어 몇 개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요. 문법, 역사, 발음까지 완벽하게 갖춘 진짜 언어요. 엘프들이 쓰는 쾌냐처럼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토리를 먼저 만들고 언어를 덧붙이는데 톨킨은 정반대였던 거죠. 언어를 먼저 참조하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와, 이걸 좀 보세요. 이게 톨킨이 직접 손으로 작업한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이 빽빽하고 정교한 언어 체계를 펜 하나랑 종이만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에 이걸 하려면요, 이런 복잡한 AI 코드를 동원해야 겨우 흉내라도 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상상력이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요즘 인공지능한테 판타지 언어 이름 좀 만들어줘 하고 시키면요. 보세요. 세란, 조울랑, 알타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럴싸한 이름들을 척척 내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톨킨이 창조한 그 판타지 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우리 문화 속에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의 장르처럼 깊숙이 뿌리내렸다는 증거죠.
자, 이렇게 언어와 역사까지 완벽하게 구축된 세계가 있으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절대 반지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모두가 이 힘을 차지하려고 혹은 파괴하려고 아등바등 싸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권력을 향한 투쟁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위대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슬쩍 보여줍니다. 아마 영화만 보신 분들은 누구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작 소설을 읽은 분들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바로 톰 봄바딜입니다. 이 인물은요,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 즉 권력 다툼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원정대는 반지를 파괴하고 사오론의 힘과 싸우는 게 임무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사건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톰 봄바딜은요, 반지의 힘에 그냥 면역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 자체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을 즐기죠. 아니, 그럼 이런 캐릭터를 도대체 왜 넣은 걸까요? 톨킨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톰 봄바딜은 전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평화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통제하려는 그 치열한 투쟁 자체에서 한 발짝 벗어나 존재하기로 한 의식적인 선택, 그것 자체를 보여주는 캐릭터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장대한 여정과 깊이 있는 세계관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반지 원정대의 이야기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톰 봄바딜의 존재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게 만들죠.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선택은 그 힘을 둘러싼 게임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